한 번. 오늘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병원 VIP 병동 앞에 서 있습니다. 65살 요양보호사 할머니가 왜 이런 곳에 있냐고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월세 30만 원짜리 월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 5명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순덕님.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라고요? 당신들은 제가 돌보던 할아버지를 그냥 불황자라고 했잖아요. 경찰에 신고까지 하려고 했었죠. 제 손을 뿌리치고 이런 무자격자는 요양보호사 자격 박탈해야 한다고 소리쳤던 게 바로 당신들 아니었나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비굴하게 구는 거죠? 병실 문이 열립니다. 그 할아버지가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계세요. 일주일 전만 해도 남루한 옷에 얼굴은 때투성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순덕이.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할아버지. 제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가자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보여요. 그리고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사진 속 남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광신그룹 회장 강대호 실종 3개월째. 신문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남자는 제가 2달 동안 돌봐드렸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이. 설마. 그래, 순덕아. 나야. 강대호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너 덕분에 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뭘 했다고 그냥 길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밥 해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병원에 모셔갔을 뿐인데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한 분이셨다니. 그리고 이제부터 순덕이 내가 우리 집 가족이다. 네. 내 딸로 입양하고 싶구나.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모두 놀란 표情입니다. 저는 꿈을 꾸는 건가 싶어서 뺨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습니다.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야기는 3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이름은 이순덕입니다. 올해 65살이에요. 남편은 10년 전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 민지는 5년 전 교통사고로 먼저 갔습니다. 사위는 딸이 죽고 나서 재혼했고 7살 손녀 예린이만 남았죠. 하지만 사위가 예린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했어요. 새 아내가 싫어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예린이를 맡아 키우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로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어요. 거기에 폐지 줍고 새벽 배달 일을 해서 20만 원 정도 더 벌죠. 한 달 수입이 17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예린이 학원비 40만 원, 생활비로 나머지를 쓰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예린이만 있으면 됐거든요. 할머니, 배고파요. 알았어. 우리 예린이. 할머니가 밥 해줄게. 매일 저녁 예린이와 단둘이 밥을 먹어요. 반찬은 늘 똑같아요. 김치, 계란 후라이, 그리고 멸치볶음. 할머니, 친구들은 다 치킨 먹는데요. 그래, 우리 예린이도 먹고 싶어. 아니에요. 할머니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예린이가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예린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를. 석 달 전 어느 날이었어요. 요양보호사 일을 마치고 새벽 4시에 퇴근하는 길이었죠. 겨울이라 날씨가 무척 추웠어요. 골목길을 지나는데 쓰러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옷은 남루했고 얼굴에는 때가 잔뜩 묻어 있었죠. 노숙자인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흔들었어요. 숨은 쉬고 계셨지만 정신이 없으셨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 4시니까 당연했죠. 119를 불러야 하나 망설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어. 저는 할아버지를 업었어요. 몸무게가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제 집까지 20분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할아버지를 방에 눕혔어요.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렸죠. 그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여기가 어디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안전한 곳이에요, 할아버지. 어제 길에서 쓰러지셔서 제가 모셔왔어요. 누구요? 제 이름은 이순덕이에요. 요양보호사예요. 할아버지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괜찮아요, 할아버지. 배고프시죠? 죽 끓여드릴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호박죽을 끓였어요. 할아버지께 드리자 맛있게 드셨습니다. 할아버지, 집은 어디세요? 가족한테 연락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집이 어딘지 모르겠소. 네,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할아버지가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치매인가 싶었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천천히 생각나실 거예요. 일단 여기서 쉬세요. 저는 할아버지를 제 집에 두기로 했어요.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할아버지가 불안해하셔서 그러지 못했죠.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사셨어요. 할머니, 저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예린이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모시고 있는 분이야. 우리 예린이도 인사해.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예린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할아버지가 예린이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예쁘구나. 몇 살이니? 7살이에요. 그래. 우리 손녀도 그 나이였는데. 할아버지가 먼 곳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뭔가 슬픈 기억이 있으신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 옷을 빨았어요. 주머니를 뒤지다가 작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반지였어요. 안쪽에 D, H, Y, S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죠. 할아버지가 누군가의 결혼반지를 가지고 계신 건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기억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며칠이 지났어요. 할아버지는 집안일을 도와주셨어요. 순덕아, 내가 설거지할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쉬세요. 아니야. 신세를 지고 있는데 이것도 못하면 쓰나. 할아버지는 정말 설거지를 하셨어요. 서툴렀지만 정성껏 하셨죠. 그리고 예린이와도 친해지셨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와, 예린이가 그렸구나.
정말 잘 그렸네. 할아버지는 그림 그릴 줄 아세요? 글쎄, 기억이 안 나는구나. 할아버지는 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가끔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시다가 갑자기 얼굴이 굳으셨어요. 광신그룹 경영권 분쟁 심화. 강대호 회장 실종 2달째.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그날 밤 할아버지는 악몽을 꾸셨어요. 안 돼. 안 돼. 배신자들. 잠꼬대였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깨우고 따뜻한 물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꿈 꾸셨어요? 춘덕아. 나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던 것 같아.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할아버지에게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걸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찾아왔거든요. 순덕 씨, 여기 노인 한 분 더 사시네요. 네. 제가 돌보고 있어요. 그럼 월세를 더 내셔야죠. 한 명 더 살면 10만 원 더요. 네, 그건. 안 되면 나가세요. 집주인은 매정했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월세를 40만 원으로 올려서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생활이 더 빠듯해졌어요. 예린이 학원을 끊어야 할 것 같았죠. 할머니, 저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예린아, 괜찮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예린이가 밝게 웃었지만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춘덕아, 미안해. 내 때문에 너희가 고생하는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가족인데 당연한 거예요. 가족.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춘덕아, 내가 누군지 알아내야 할 것 같아. 이대로는 안 돼. 할아버지, 병원에 가보자.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구립병원에 갔어요. 진료를 받으려고 줄을 섰는데 한 의사가 할아버지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분은 뭐예요? 노숙자세요? 아니에요. 제가 돌보는 분이세요. 신분증은 있어요? 그게 없어요. 없다고요. 그럼 진료 못 받아요.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제발 좀 봐주세요. 할아버지가 기억을 못 하셔서. 기억을 못 한다고요. 치매인가요? 의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보호자가 책임지셔야죠. 그런데 당신은 가족도 아니잖아요? 요양보호사라면서요. 네, 하지만. 그럼 안 됩니다. 가족 동의서가 있어야 해요. 그게 없어요. 할아버지 가족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의사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어요. 혹시 보험금이나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네.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노인 꼬셔서 돈 뜯어내는 거요. 당신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억울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료 안 해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다음 분. 우리는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춘덕아, 괜찮아. 다른 병원 가보자. 하지만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분증이 없으니 진료를 거부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 봤어?
남자 꼬셔서 데리고 사는데. 에이, 그 나이에 무슨.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뉴스 많잖아. 귀가 따가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사회복지사가 찾아와 있었어요. 이순덕 씨죠? 네. 신고가 들어왔어요. 당신이 신원 미상의 노인을 불법으로 돌보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불법이라니요.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개인적으로 환자를 돌볼 순 없어요. 게다가 신원 확인이 안 된 사람이면 더더욱 안 되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길에서 쓰러지셔서. 그럼 경찰이나 병원에 신고했어야죠. 왜 집으로 데려왔어요? 사회복지사가 할아버지를 봤어요. 어르신, 이분이 당신을 억지로 붙잡고 있나요? 아니요. 순덕이는 나를 구해준 증거가 필요해요. 당신 신분증 보여주세요. 없어요. 기억이 없다. 그럼 더 문제네요. 사회복지사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경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상황이 심각해요. 경찰이 왔어요. 2명의 경찰관이 우리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이분을 왜 집에 두셨어요? 쓰러지신 걸 구했어요. 그럼 바로 병원이나 경찰에 신고했어야죠. 그게 할아버지가 불안해하셔서. 불안해한다고 신고를 안 해요? 이건 명백한 실종자 은닉이에요. 은닉이라니요. 저는 그냥. 할머니, 혹시 이분한테서 돈이나 재산을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또 그 질문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람을 도운 거예요. 경찰이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어르신, 이름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주소는요? 기억이. 가족은요? 모르겠어. 경찰이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보호시설로 모셔야겠어요. 안 돼요. 제가 소리쳤어요. 할아버지는 저랑 있어야 해요. 할머니, 이건 법으로 정해진 절차예요. 신원 미상의 노인은 보호시설에서 관리해야 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순덕아, 괜찮아. 할아버지,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건 원하지 않아. 내가 가야 해. 안 돼요. 할아버지, 제가 지킬게요. 하지만 경찰은 할아버지를 데려갔어요. 할아버지가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덕아,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할머니, 예린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예린아. 하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요양보호사 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순덕 씨, 당신 자격정지 처분이에요. 네. 신원 미상의 노인을 불법으로 돌본 건으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6개월 자격정지입니다. 그럼 제가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6개월 동안은 요양보호사 일 못해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수입이 끊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날 밤 집주인이 또 찾아왔어요. 순덕 씨, 이번 달 월세 못 내면 나가야 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안 돼요. 이미 한 달 밀렸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보호시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순덕 씨죠. 할아버지가 계속 당신을 찾으셔서요. 할아버지, 어떠세요? 밥을 안 드세요. 계속 당신 이름만 부르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가족이 아니시잖아요. 제발요. 한 번만. 안 돼요. 규정이에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보호시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막혔어요. 면회는 가족만 가능합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2달 동안 돌봤어요. 그래도 가족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시설 울타리 너머로 할아버지를 봤어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많이 야위셨어요. 할아버지. 제가 소리쳤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덕아. 할아버지가 일어나 창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창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순덕아,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보안요원이 저를 밀어냈어요.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저는 울면서 시설을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린이가 열이 났어요. 할머니, 추워요. 예린아. 저는 예린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보험증이 있어요? 예. 여기요. 진료비 3만 원입니다. 3만 원. 지금 제게 없는 돈이었어요. 저, 나중에 드려도 될까요? 안 됩니다. 간호사가 냉정했어요. 저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금반지. 할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주머니에 있던 그 반지를요. 미안해요, 할아버지. 하지만 예린이를. 저는 그 반지를 전당포에 맡겼어요.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린이 병원비를 내고 남은 돈으로 밥을 샀어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반지를 팔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꼭 찾아올게요. 사흘이 지났어요. 저는 거리에서 휴지를 팔고 있었습니다. 휴지 사세요. 휴지. 오가는 사람들이 저를 외면했어요. 어떤 사람은 동정하는 눈빛으로 봤죠.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습니다. 할머니. 네. 휴지 사시려고요? 아니요. 당신이 이순덕 맞죠? 네. 누구세요? 여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광신그룹 비서실장 한지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광신그룹. 네. 저희 회장님을 찾고 있어요. 석 달 전에 실종되셨거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분이 할머니가 보호하고 계셨던 분이 맞습니다. 강대호 회장님이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돌봤던 그 할아버지가 정말로 저희가 뒤늦게 알게 됐어요. 보호시설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지문 검사를 했더니 회장님으로 확인됐다고요. 그럼 할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계세요. 그런데 계속 할머니를 찾으세요. 순덕이를 찾아달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저도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같이 가시죠. 한지영 비서실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을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VIP 병동이었습니다. 평생 와본 적 없는 곳이었죠. 복도에는 의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를 보자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봤습니다. 회장님께서 순덕님을 찾으셨는데 저희가 의사들의 사과 소리가 들렸지만 귓전으로 흘려보냈어요. 지금은 할아버지만 보고 싶었거든요. 병실 문이 열렸어요. 깨끗한 병실에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깨끗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목소리를 듣자 할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순덕아. 할아버지가 손을 뻗으셨어요. 저는 달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도야.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순덕아, 내가 누군지 기억났어. 네. 들었어요. 회장님이시라고. 회장은 무슨. 그냥 강대호야. 너한테는 그냥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순덕아, 너 덕분에 내가 살았어. 정말로.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석 달 전 나는 내 자식들에게 배신당했어. 장남 대진이와 차남 대성이가 회사를 빼앗으려고 했지. 나를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려고 했어. 네. 치매라고 거짓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말이야. 그래서 나는 도망쳤어. 회사도 집도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친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리를 헤매다가 쓰러졌지. 그때 너를 만난 거야. 할아버지. 처음에는 기억이 정말 안 났어. 너무 충격이 커서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었던 거야. 하지만 너와 예린이와 지내면서 조금씩 기억이 돌아왔어. 그럼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하면 너희가 위험해질까봐 걱정됐어. 내 아들들은 나를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너희와 지내면서 깨달았어. 진짜 가족이 뭔지를. 피를 나눈 자식들보다 너희가 더 가족 같았어.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지낼 때 정말 힘들었어. 너를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지. 그래서 결심했어. 내 정체를 밝히기로. 그래서 지문 검사를. 그래. 그리고 비서실에 연락했어. 먼저 너를 찾으라고. 할아버지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순덕아, 내가 나를 구했어.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한테 진짜 따뜻함을 배웠어. 할아버지. 그리고 내가 팔았던 반지.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미안해요, 할아버지. 예린이가 아팠어. 어쩔 수 없이. 괜찮아.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오히려 고마워. 그 반지는 내가 죽은 아내와의 결혼 반지였어. 너무 소중해서 버리지 못하고 갖고 다녔지. 죄송해요. 아니야. 그 반지로 예린이를 살렸잖아. 내 아내도 기뻐할 거야. 할아버지가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지영아, 그 반지 찾았지? 네, 회장님. 전당포에서 찾아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안에 그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순덕아, 이건 내 거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건 할아버지 거예요. 아니야. 내 아내 영숙이가 살아있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야. 이 착한 순덕이한테 주세요라고. 할아버지가 제 손에 반지를 쥐어주셨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순덕아, 내 양딸이 되어줄래? 네. 법적으로 입양하고 싶어. 너와 예린이를 내 가족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저는 내게는 두 아들,